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폭언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이걸 알게 된 학교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세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중학교 동아리 시간에 A양은 교사 B씨로부터 성희롱성 폭언을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피임기구를 보낸 걸 B 교사가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장난삼아 어떤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장난삼아 얘기를 또 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미친 같은 욕을. 폭언은 30분 정도 이어졌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반복됐다고 A양은 주장했습니다. 관련 없는 친구들인데 걔네들 앞에서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미친이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시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교감을 찾아갔지만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쌤 원래 그런 거 내가 알지 않냐, 네가 이해해라 이러면서. 동아리 교사 교체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A양의 동아리가 바뀌었고 B 교사가 담당하는 다른 교과목 수업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양은 B씨를 마주칠까 걱정돼 이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A양의 어머니가 학교에 신고했고 발생 8개월 만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폭위는 B씨의 발언이 지도 차원에서 이뤄졌다곤 하지만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언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A양에 대한 심리상담 결정만 내리고 B씨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는 내려줄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성인일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 사이 B씨는 생활인권 안전부장을 맡아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반면 A양은 등교 일수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중학교 졸업이 유예됐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피임기구를 선물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좋게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훈육을 했을 뿐이라며 혼낸 시간도 10여 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박세원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뒤늦게 학폭위가 열리기는 했는데 교사의 폭언 자체보다는 다른 쪽에 더 주목했던 것 같다고요. 네, 저희가 해당 학폭위 회의록을 입수했는데요. 심의 시간의 절반 정도를 A양의 평소 출결 문제를 따지는 데 할애했습니다. 교사의 폭언으로 장기 결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으로서는 또 한 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평소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지 않다고 해도 또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도 교사가 학생에게 그런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교사 B씨도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이 있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교사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네요. 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가 또다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교사의 성희롱 문제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쪽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해 학생이 경찰에 고소를 해야만 가해 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에게는 또다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